그럼 끝? 아까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교재를 좀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교재 그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지금 시작하는 요 교재가 이제 1.0 펑크 교재예요. 그래서 이제 1.0부터 해갖고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교재가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교재의 구성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요. 자, 첫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이제 문제 부분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이제 표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걸로 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위에 문제 부분이 나와 있고 아래 이렇게 표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숙제를 하실 때 제가 항상 숙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내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복습 숙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습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예습과 복습으로 나뉘는데, 자, 예습 숙제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는 풀이 숙제예요. 풀이 숙제. 지금 이 지문이 나와 있고 이 뒷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이 해당 지문에서의 핵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가 있고 뒤에 구문 독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문 독해는 복습이에요. 구문 독해. 그리고 단어입니다. 이게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게 복습이에요.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는 이 글의 소재 있죠. 이 소재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빈 공간 많으니까 소재를 쓰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게 뭡니까? 주제문 있죠? 주제문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문의 표시. 이게 이제 항상 숙제예요. 이 풀이할 때는 문제 풀이를 하시고요. 아래에 풀이 분석이라고 써 있고 학습 셀프 점검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각자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실 때마다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글을 해석하는데 해석 자체는 쉬웠다, 아니면 보통이었다, 어려웠다. 이걸 여기다가 체크하면 됩니다. 번역 난이도. 여기서는 내용 파악 난이도라고 돼 있죠.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석은 쉬웠어.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죠. 해석 자체는 쉬워. 주어 동사 목적어에 맞춰서 해석하는 건 쉽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려워.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도 쉽고 내용도 쉽다. 그러면 둘 다 쉬우면 체크하면 되고 보통이면 보통에 체크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셀프 점검을 보시면 첫 번째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했냐라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제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OX 체크하고요. 두 번째, 독해를 하면서 문장들의 구문 분석을 했느냐. 여기서 구문 분석이라는 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문장을 다 구문 분석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제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요, 좀 뭐랄까, 좀 이제 주제문이거나 또는 좀 긴 문장이 있죠. 얘네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문장을 다 구문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노가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풀면서 선지 또는 지문의 어휘를 꼼꼼하게 해석을 했느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됐어요? 이 선지의 어휘를 제대로 해석을 했는가, 이게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의 체크를 각자 하시면 됩니다. 이거 OX 뭐 어떻게 했다고 내가 뭐라 할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시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윗부분. 아시겠죠? 자, 아래 있는 부분을 보시면 지문에 전체 내용 파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뭐냐면 위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도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위 글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이 빈칸을 내용이 일치하게끔 여러분께서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왼쪽을 보면 선지 분석 해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합니다. 여기 1, 2, 3, 4, 5 보기 있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하나씩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빈칸을 보면은 수업 필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필기해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셨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했다시피 복습으로 제가 숙제를 내주면은 여기에 구문 분석, 해석, 구문
본문 분석, 해석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 지문에 대한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다음 지문 나오고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 3-4지문 정도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3-4지문 정도. 그럼 수업도 세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 교재로 수업을 해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지문 읽는 법은요, 제가 정말 기본 단계 정도만 알려드렸어요. 핵심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문장에서 소재 파악 잘하자. 그리고 모든 글은 주제와 예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시 시작되는 부분, 앞부분이 바로 주제이다. 아까 제가 써드렸던 거죠, 여기다가. 일단은 그게 우리가 지문 읽는 법에서 배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구조 독해의 기본을 알려드릴 겁니다. 구조 독해의 기본.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구조 독해만 해서는 우리가 독해를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이 되는 구문 독해는 함께 플러스를 해야겠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조 독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문 독해라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잘 알다시피 이거죠. human beings, 주어, or, drive는 동사, 수식어 표현하고 이거 있잖아.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이게 구문 독해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독해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글을 읽는 법, 이 지문 읽는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든 글은 주제와 예시로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여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총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버전이 나옵니다. 그 정도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버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좀 세분화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글은 도입부, 주제부, 그 다음에 예시부, 결론부 이렇게 네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국어의 비문학 배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또는 이 글은 통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박하는 글이 나온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질문 나오고 답변 나오는 패턴이다. 또는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는 패턴이다. 또는 비교, 대조류의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이 패턴들이 이게 다 있다고요. 모든 글에는 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수능 볼 때까지. 그런데 그 구조 독해의 가장 기반이 되는, 자, 이 패턴은 어떤 류의 글이 나오고요. 이 패턴일 때는 이 패턴은 어떻고, 패턴별로 이 글은 이런 패턴이구나 라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패턴을 왜 알아야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이 글의 주제를 찾는 게 내가 계속해서 핵심이라고 했죠. 미리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주제가 되고 반박 부분이 주제가 되고 아까 알려줬던 답변이 주제가 되고 해결책이 주제고요. 그리고 비교 대조 둘 다 주제가 되고요. 이게 글의 패턴마다 주제를 말해주는 게 다 각자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가 어딘지를 알아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한 이해가 잘 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느냐? 여러분이 올해 1년 동안 이 구조독해 패턴의 기본기를 제대로 익힌다면요, 내년에 고등학교 갔을 때 내신 대비할 때도 아주 수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패턴에 따라서 출제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이건 수능 및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글은 모든 걸 다 시험에 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어떤 글은요, 무조건 이걸로만 시험에 낼 수 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자, 이런 패턴을 변형 문제로 낸다면 이렇게 나온다. 빈칸으로 나온다. 순서로 나온다. 요약으로 나온다. 아니면 낼 거 쓰니까 내용 일치로 나온다. 어법으로 나온다.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건가? 고등부에 딱 갔을 때 이제 학교에서, 고등부에서는 보통 교과서와 외부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등부처럼요. 근데 중등부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이제 우리가 기사나 이런 데서 발췌한 걸로 보통 이제 외부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부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은 둘 중 하나예요. 모의고사거나 아니면 EBS 교재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결국에는 모의고사 형식의 글이라는 거예요. 모의고사 형식.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지문 읽는 법 교재라든가 아니면 독후감 시리즈 교재라든가. 됐어요? 다 이런 식의 교재, 이런 식의 지문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패턴을 알고 있으면 외부 지문 학습을 할 때, 고등부에서 외부 지문 학습할 때 딱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얘는 시험을 이거밖에 낼 게 없겠구나. 얘는 이렇게 시험 나오겠구나. 이게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학습하면은 당연히 성적을 훨씬 더 잘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기초 단계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구조독해의 기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일단 익숙해지는 게 좀 먼저겠죠. 각 패턴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거고요. 이 패턴, 이런 류의 글은 이런 패턴이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게끔 좀 반복 훈련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되셨죠? 이게 이 학습의, 이 교재를 가지고 하는 학습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 트렁크는 여기 제목에도 써있다시피 대입하기 기본이거든요. 어디가 주제이냐, 주제문이 어디이고, 주제와 관련된 문제만 다 모아놨습니다. 주제나 제목, 요지, 주장. 우리 지문 읽는 법에서 했던 거에 약간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는 교재니까 여러분께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요 빈칸 도식화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 파악을 좀 제대로 하는 이런 연습을 할 겁니다. 이거의 모든 목적은요, 결국 수능과 내신에서의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진도를 나가 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진도는 아마 많이는 못 나갈 것 같고 오늘 또 이제 제가 교재 사용법이나 설명을 또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정말 많이 나가야 2지문 정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서를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독후감 교재가 이제 완전 그 우리 학원의 좀 시그니처 교재가 됐는데 이거는 좀 딴 얘기예요. 이 교재 이름 제가 지었어요. 제가 2019년에 예전에 우리 그 언제냐면요, 지민이 그 큰언니가 있는데요. 지민이의 큰언니가 우리 학원 처음 올 때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때 이 교재에 초판이 있었어요. 그걸 처음 배운 게 너희 언니. 너희. 근데 아무튼간 그때 이제 이 그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안 쓰게 됐는데 왜 안 쓰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재가 그 이게 왜 독후감인지를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근데 그걸 표지에 좀 난 써놨으면 좋겠는데 표지에 안 써 있으니까 이게 왜 독후감이냐? 독해의 선적 감각 익히기 줄임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은 거야, 이름을. 이게 제가 지은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요거를 안 써놓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것만 쓰더라고요. 이것만. 그냥 책 읽고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중의적인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 멘트를 잘 안 쓰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그 책 제목 몇 개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정규 교재, 독후감 교재,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등부 내신 대비 때 쓰는 이제 자서 중에 이제 모내기 자서라고 있어요. 모내기 자서. 그 모내기도 제가 이름 지은 거예요. 네, 그거 제가 지은 거예요. 그것도. 네. 제가 원래 좀 장명에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 단계가 독후감 제도예요? 네네네, 맞아요. 독후감. 네. 그래서 이제 독후감, 그러니까 이게 그 라인업이 있는데 독후감 제로가 맨 처음 거예요. 맨 처음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했던 이제 지문 읽는 법 시리즈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 트렁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렁크 교재가 있고 이제 브랜치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걸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2.0 트렁크 브랜치, 그 다음에 3.0 트렁크 브랜치. 뭐라고요? 다음 나뭇잎이 리프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4.0 트렁크 브랜치로 가고요.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지금 현재 그 고2 최상위반에서 이제 쓰고 있는 이거는 이제 교재 라인업이 달라지는데 그 불지옥 독해라고 있어요. 불지옥 독해 1.0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고2 알반에서 쓰는 교재예요. 그래서 일명 불독이에요. 불독. 이런 게 있어요. 이 교재 라인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리프 교재나 이제 그런 교재는요, 저기에서 써요. 고3 교재 라인업에 있어요. 고3 교재 라인업.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우리가 이제 트렁크랑 이제 브랜치로 이제 교재를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죠. 이제 시드부터 시작이에요. 시드부터. 시드 브랜치. 네네네, 시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간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이제 트렁크에 이제 맨 처음 지문인 1번 지문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또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글이 이렇게 있으면요,
주제문은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제문의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든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주제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이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구조, 독해,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제의 위치가요. 그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주제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제문이 안 나오는 경우는요, 보통 이제 패턴이 둘 중 하나인데요. 진짜 주제가 없는 글도 있어요. 없는 글도 있어. 주제가 없는 글이란 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다던가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식물에 대한 것 이게 다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글이거나 아니면은 주제가 있는데 근데 주제문은 없고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패턴이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그 어느 곳에도 주제는 없습니다. 주제는 없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첫 번째부터 끝까지가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말만 좀 바꿔서 전문 용어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서 말만 바꿔가면서 쓴 거지 사실은 다 똑같은. 즉 이런 경우에는 공통된 키워드를 찾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주제문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대부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번에서 본 것처럼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놓고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레벨이 낮으면 요 패턴으로 나옵니다. 요 패턴, 왼쪽 패턴으로 나오는데 학년과 레벨이 올라갈수록 오른쪽 패턴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제 독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레벨이 많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주제의 위치만 딱 잡아갖고 아 얘 주제다 하고 빨리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벨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주제를 명확하게 안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전에 한번 필기했던 건데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와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제가 있고요, 예시가 있는데 한 개만 더 쓸게요. 제가 그래서 한 개만 더. 바로 뭐냐면 도입부입니다. 도입부는 예시는 아니기 때문에 도입부로 따로 썼어요. 그러면 도입과 주제와 예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실상 모든 모의고사 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썼던 구조독해 패턴은요, 다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도입부와 주제부와 예시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쓰고 갈게요. 자, 도입부에서 가장 주된 핵심은요, 바로 소재를 제시하는 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를 제시하고요. 조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밑밥 까는 작업하는 거예요. 밑밥. 됐어요?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보통 밑밥 까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밑밥 까는 작업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희찬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석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결석하려는 사유가 친구들이랑 놀려고요. 자, 이걸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해요. 자, 내가 교무실에 있는데 노크하고 들어와서 희찬아, 어쩐 일이야? 쌤,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석할게요. 왜? 친구들이랑 놀라고요. 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말 못하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노크하고 다시 들어오세요. 희찬아, 무슨 일이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숙제도 좀 열심히 해왔고요. 제가 단어도 잘 봤고요. 델리도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뭐예요? 다 밑밥이잖아, 밑밥. 이거를 지금 자랑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 제가 쌤 딱 한 번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이렇게 빠지고 좀 다음에 보강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도 똑같습니다. 글도요. 초반에 밑밥을 까는 거예요. 밑밥을.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대부분의 모의고사류 글은요, 어디에서 발췌한 건지 알아요? 대부분 논문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논문.
그 논문 게시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류의 글은요, 논문에서 발췌해서 학년에 맞게끔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는 겁니다. 레벨에 맞게끔. 수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논문 게시된 사이트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논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누가 미쳤다고 논문을 봐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거요. 네이처. 여기 있었네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을 볼 때 이제 그 봐봐. 논문이 게시된 사이트를 들어가서 논문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야? 굉장히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목을 딱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 또는 너무 뻔해. 또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뭡니까? 클릭을 안 해요. 안 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어그로를 끌어야 돼요. 어그로. 맞죠? 제목이나 왜냐면 그 논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쭉 써 있고요. 약간 앞에 내용이 약간 살짝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앞 내용이 살짝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리 보기 같은 느낌이야. 미리 보기. 그럼 미리 보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밑밥 내용이 있어야 돼. 밑밥 내용. 됐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목이 이런 거야. 제목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채식 위주로 뭐 섭취하면은 그러면 살을 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제목이 나왔다고 쳐볼게. 누가 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보면 안 보죠. 그러니까 어그로를 끄는 거야. 100%살 빼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은 100% 살 뺄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이거를 찾는다고? 이건 못 참지. 다 눌러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 막 밑밥 깔아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본 내용이 여기 있어. 이제 본 내용은 뭐예요? 본 내용은 알고 보니까 운동 많이 하고 먹는 양 줄이고 육류 줄이고 다 뻔한 얘기 써 있어. 뻔한 얘기 써 있는데 어쨌든 낚였잖아요. 어디 때문에? 요 부분과 요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논문 사이트에 게시를 하는 사람들은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밑밥을 깔아야 돼요. 앞부분에다가.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게 모의고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류의 글을 대부분은요. 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약간 밑밥을 던지는 식의 시작으로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글은 도입부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제부의 좀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주제부의 핵심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포괄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괄적이고요. 비유적이고요. 추상적이어야 돼요. 이게 주제부의 특징입니다. 주제라는 거는요, 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돼요. 전부 다 이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대놓고 말하면 방금 말했죠. 재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게 주제문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포괄적이고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본다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예시에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시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은 뭐다? 밑밥 까는 거야. 밑밥 깔면서 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제는 뭐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근데 조금 내가 간지나게 써봤어. 이렇게 비유해서 써봤어. 이런 느낌. 자, 근데 내가 간지나게 쓴 거, 에휴, 너 같은 빡대가리는 이해 못하겠지? 그래, 알려줄게. 이게 예시가 되는 거고. 알겠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글은요, 대부분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를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눠놨을 뿐이다. 파생됐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께서 이 구조독해에 대한 기본기만 이해하고 있어도요, 뭐에 유리하냐면요. 에세이 쓰기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에세이 쓰기. 자, 이거를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진도 안 나가고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그 고등학교 가면은 수행평가를 매 시즌마다 하겠죠? 당연히. 지금도 당연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 수행평가와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잘 봐봐. 내가 항상 이 중등부를 수업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예요. 실력이 중요하다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고등부는 거꾸로예요. 고등부 실력 필요 없어요. 성적만 잘 나오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이 성적이 잘 나오려면 당연히 수행평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수행평가를 우리가 하실 때 수행평가의 거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에세이예요. 에세이. 그러면은 이 에세이 쓰는 게 어떠냐면요. 딱 비슷해. 일정한 토픽을 줍니다. 토픽을 막 여러 개 제시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 골라갖고 어떤 문법을 활용해서 몇 자 이내로 써라 이렇게 줘요. 이게 에세이 쓰는 거잖아. 근데 애들이 가끔씩 나한테 선생님 저 내일 수행평가 제출해야 되는데 이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해갖고 보내요 나한테. 내가 글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선생님이면은 이거 빵점이에요. 진짜 개판이에요 글 쓰는 게.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 거 이제 수행평가를 내주고 수행평가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보면 진짜 노잼이에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나의 기준은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때 당시에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쓰는 게 뭐냐면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어떤 뭐 난민이 있어요. 난민. 그럼 뭐 다문화 가정이나 난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기의 뭐 의견을 작성해봐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쳐볼게. 그럼 이걸 에세이 쓰면 애들 다 어떻게 쓴 줄 알아? 다 아이디어로 시작해요. 다 나는 뭐 다문화 가정이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보겠다. First, 첫 번째 어쩌고 Second, 두 번째 어쩌고 뭐 Finally, 마지막으로 어쩌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써.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이래요 다. 죄다 에세이 쓰는 거 보면 죄다 이렇게 써요. 야 개나 소나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뭔 재미가 있어요?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승전결을 조금 제대로 갖출 수 있다면 좋겠죠. 도입부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하면 좋을까? 다문화 가정이란 무엇이고 난민이란 무엇이고 어떤 도입부에서 인트로에서 이거를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바디가 되는 부분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이제 설명을 앞부분에서 했으니까 여기에서 본인의 의견을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conclusion, 결론이 되겠죠. conclusion 파트에서는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paraphrasing에서 써야 돼요. paraphrasing에서 다른 단어로 써야 된다고요. 이게 에세이 쓰기의 기본이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그 IELTS라는 시험 혹시 들어봤어요? IELTS 시험에 라이팅 시험이 있는데 그거의 기본기가 이거예요. 그거를 기본으로 쓰는 방법이 이거라고 이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이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성을 몰라서. 이거는 비단 영어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국어 공부를 할 때, 고등부 국어 공부를 할 때 비문학 같은 거를 보면요. 일단 기본은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소설의 5단 구조 다 배우잖아.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다 배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글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 구성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은 글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글을 쓰는 방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강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진도는 오늘 생략하고요.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숙제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복습 숙제를 할 건 없겠죠? 이 부분에서 예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습만이니까 숙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우리 2월에 만나요. 와 벌써 2월이야. 원래 연초는 매번 느끼는 건데 연초는 되게 시간 빨리 가지 않아요? 매년 가죠. 설날도 있고 응? 설날도 맞아. 신년 그리고 2월 달이 또 짧잖아. 자, 일단은 예습 숙제 페이지 1, 3, 5만 해주세요. 여기를 아까 말했다시피 문제 풀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소재는요 여러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소재는 직접 쓰는 거고요. 주제문은 색깔펜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색깔펜으로. 그렇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리고 소재 작성하고
주제문 표시. 풀기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문제 풀기랑 이거 빈칸 이거 하는 거, 내용 파악하는 거 전부 다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영작 테스트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